안녕하세요. 유니스트 에너지화학공학과 백종범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그린 수소 생산, 수송, 저장 및 활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유니스트 에너지화학공학과의 교수로 있고 이제 창업하여 루시2n이라는 회사 대표로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아래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 결과들을 매주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본 설명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다음 키워드를 먼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은 훨씬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구 온난화와 탄소 중립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수소 경제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수소 생산할 때 중앙 집중형, 분산형을 구분하여 이해하시면 훨씬 이해가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소 경제하고 암모니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암모니아 생산도 마찬가지로 중앙 집중형, 분산형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요소수와 암모니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메인대학교에서 지난 7월 2일 날 지구 온도 맵을 발표한 내용인데,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 이유가 이산화탄소의 무분별한 배출 때문에 그렇다고 여겨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인류가 산업이 발달을 하면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하고 흡수되는 이산화탄소가 균형을 맞춰야지 탄소 중립이 되는데, 우리가 산업 발달이 되면서 화석연료를 많이 떼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이 자연에서 감축시킬 수 있는 그 양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이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농도가 올라가면서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지금 멈추지 않으면 향후 50년, 70년 후에는 지구에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환경이 될 것이라는 이런 예측 때문에 지금 탄소 중립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인데, 그 중에 수소 경제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2018년도에 파리에서 기후협약이 맺어졌는데, 2030년까지 선진국들이 각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세우고 달성을 하고 2050년까지 탄소 발생과 흡수를 균형을 이루는 넷제로를 달성하는 게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일환 중에 하나로 최근에 미국 민주당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에너지 공용 기업들, 특히 석유화학 기업들, 엑슨모빌을 비롯한 쉐브론 이런 회사들에게 향후 10년간 약 60조 이상 징벌적 탄소세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매년 이러한 기업들은 탄소세로 6조 이상씩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친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현재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해온 에너지로는 석유화학 제품들, 석탄 제품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부산물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많이 배출되고 있고, 그리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400ppm 이상 되면은 사실은 사람이 살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400ppm 가까이 와 있는데, 이러한 에너지를 원을 바꾸는 게 이제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에너지 삼각축이라고 부르는데, 이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에는 한 가지 에너지로 되는 게 아니고 자연에서 전기를 얻고, 이 전기는 이제 보관이 안 되기 때문에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이 수소는 또 수송 저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를 암모니아로 바꿔서 수송 저장하는 게 이 세 가지 기술이 발달되어야지 수소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에너지 새로운 패러다임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장단점을 살펴보면은 전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유하고 같습니다. 우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통기간이 있고 생산하고 나서 바로 소비를 하지 않으면은 보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남는 우유를 어떤 식으로 보관하느냐, 그게 이제 그 남는 전기를 가지고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만들고, 부산물로는 산소만 나오기 때문에 그 공해 물질이 없습니다. 그 수소는 이제 필요할 때 다시 에너지로 전기로 바꿔서 사용하면 되는데, 이 수소는 장거리, 단거리 수송이 어렵기 때문에 암모니아로 바꿔서 수송을 하게 되면은 수경제 그 밸류 체인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기술인 수송 저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경제 밸류 체인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송 저장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합성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려본 에너지 패러다임의 어떤 그 새로운 패러다임의 그 어떤 모델을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가장 왼쪽에 그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들고, 전기 쓰고 남은 전기는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만들고, 이 수소는 이제 수송 저장이 어렵기 때문에 암모니아로 바꿔서 저장했다가 필요한 곳에 보급하고, 또 다시 이제 전기가 필요할 경우에 이 암모니아를 다시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서 이 수소로 전기를 발전해서 마을에 공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예를 들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자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분산형 전원입니다. 마을 단위로, 도시 단위로, 학교 단위로, 기관 단위로, 빌딩 단위로 이렇게 자가 발전을 해서 에너지 쓰고 남은 에너지를 저장해서 필요할 때 다시 전기로 만들어서 이런 미래 사회가 구현되게 되면은 지금 필요한 그 대형 발전소나 그 송전탑, 전봇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는. 그러한 노력들이 알리 현대력 하는 노력으로 지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삼각축에서 이제 풍력, 태양광을 보면은 전년 에너지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태양광은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체 에너지의 한 14% 정도이고, 에너지 3020 목표가 지금 현재 15.1기가와트 정도밖에 생산량이 되지 않는데, 향후 2030년까지 48.7기가와트를 더 늘려서 2030년도에는 약 63.8기가와트까지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둘째로 이제 에너지 삼각축에서 수소 및 암모니아를 살펴볼 텐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소를 산소와 반응시켜서 태웠을 경우에 부산물로 물이 나오는데 탄소 배출이 없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도 마찬가지로 암모니아를 바로 태워도 물과 질소가 나오고, 공기 중에 78%가 질소이기 때문에 질소를 배출해도 공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로서 메탄이라든지 어떤 석유화학 제품들은 1kg를 태우게 되면 약 3kg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여러분들 그 보통 자동차에 연료를 한 60리터에서 70리터를 넣는데, 그게 60kg, 70kg를 보면은 그게 3배, 다 태우게 되면 한 200kg 정도의 어떤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표처럼 수소와 암모니아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고, 메탄, 프로판, 노난 분자량이 커질수록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수소를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수소를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째는 그레이 수소, 둘째는 블루 수소, 셋째가 그린 수소인데, 그레이 수소는 마찬가지로 석유화학 물질에서 수소를 얻는 것입니다. 밑에 표처럼 그린 에너지를 쓰지 않고 메탄하고 물하고 넣어가지고 고온에서 한 500도 정도로 가열하게 되면은 그 메탄하고 물이 분해돼서 수소와 이산화탄소가 발생됩니다. 이때 이산화탄소를 그 대기 중에 내뿜게 되면은 뿜고 얻은 수소일 경우에 그레이 수소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이때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하거나 지하에 매립하게 될 경우에
블루 수소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블루 수소는 마찬가지로 그레이 수소와 같은 건데 이산화탄소를 잡아놨다 하는 뿐이고 그게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쁘게 이제 포장을 해놓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린 수소는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뭐 태양광이나 풍력, 수력을 통해서 전기를 발생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얻고 부산물로 산소를 내뿜을 경우에 이것을 그린 수소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수소 경제를 위해서 나아가야 될 수소 생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만들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에너지 효율인데, 물은 우리가 일상에서 늘 뭐 마시고 뭐 요리하는 데 쓰고 뭐 씻는 데 쓰고 하는데, 물은 굉장히 그 안정한 화합물입니다. 이 앞 표에서 보는 것처럼 이때 이제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를 얻을 때 이제 그 에너지를 100을 넣고, 제일 좋은 거는 100으로 다 전환하면, 수소로 전환하면 제일 효율적일 텐데 세상에 그런 그 경우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서 한번 에너지를 넣어 가지고 다른 걸로 변환시킬 경우에는 이제 그 에너지 손실이 생기는데, 보통 이제 그 여기 이게 물에서 수소로 넘어오는데 큰 산을 넘어옵니다. 이게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에너지 손실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면 100원치 전기를 썼는데 70원치는 열로 날아가 버리고, 대기 중에 날아가 버리고 30원치 수소밖에 못 만들었다 그러면 70% 효율 손실이 생깁니다. 요것을 산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촉매의 역할인데, 물을 전기분해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촉매를 개발하게 되면 산 높이를 낮춰 놓으면은 전기를 100원치 넣었을 때 열로 잃어버린 손실이 10원이고 나머지 90원치 수소를 만들었을 경우에 굉장히 효율적인 촉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2019년도 1월 17일 날 그 우리나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그 문 대통령이 울산에 오셔서 발표를 하셨는데, 전기 1kWh를 사용해 가지고 수소를 224리터, 224리터가 어떤 양이냐 개념이 안 올 텐데, 224리터는 보통 이제 1몰을 22.4리터로 표시합니다. 10몰입니다. 200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 224리터인데, 요걸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요 숫자를 잘 기억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개발한 촉매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그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일반적으로 사용된 전극들, 일반적으로 라니니켈이나 서스 촉매를 썼을 경우에 지금 현재 1kWh로 생산할 수 있는 수소양이 약 한 120리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향후 10년 후에 이제 목표가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224리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촉매가 가장 효율이 좋은 게 이제 백검으로 알려져 있는데, 안타깝게도 백검은 거의 70% 정도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생산되고 있고, 연간 생산량이 약 한 200톤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톤 하면은 뭐 20톤 트럭 10대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 중에 대부분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석유화학 그 엔진을 쓰는, 그 기름 엔진을 쓰는 그 불완전 연소에서 나오는 그 석유화학 그 가스를 태우기 위해서 촉매로 쓰이고 있고, 백검은 이제 귀금속이다 보니까 한 30% 정도는 이제 보석 뭐 반지나 목걸이 등으로 쓰이고 있고, 산업용 촉매로 약 한 9% 정도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백검이 이제 뭐 만능 촉매인데, 참편 촉매인데, 뭐 모든 부분에 솔라셀에도 백검 촉매가 쓰이고, 수소 생산에도 백검이 최고고, 그 다음에 연료전지에도 백검이 최고 촉매로 쓰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 은행 가시면은 백검바 1kg짜리 한 개당 뭐 그 시세가 주식처럼 매일 변하는데 약 한 35,000달러에서 40,000달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약 4천만 원 전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이제 촉매로 만들면은 잘게 잘라야 되는데, 보통 그 생산 단가가 그 금속에서 촉매로 만들 때 그 가격이 한 6배 정도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kg 백검 촉매를 만들 경우에 약 한 2억 정도, 20만 달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전해라든지 연료전지 이런 데 백검 촉매를 많이 쓰게 되면은, 보편화되게 되면은 이 가격이 너무 비싸서 새로운 대체 금속이 필요한데,
제일 좋은 거는 뭐 이게 이제 주기율표상에 보시는 것처럼 싼 금속, 철이나 뭐 코발트, 니켈, 구리 이런 것들이 되면 좋을 텐데 이것들이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이제 효율은 일부 나오지만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효율은 잠시 보이고 그냥 효율이 죽어버리는데, 그래서 이런 분야에 써야 될 촉매들은 귀금속이 나야 됩니다. 이제 루테늄이나 백금, 뭐 팔라디움, 뭐 금, 뭐 은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쭉 실험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 연구를 할 때 루테늄이 백금에 비해서 가격이 한 4%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에. 그래서 백금하고 루테늄을 비교하면은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가격 촉매로 만들어도 백금을 1kg 만들면 한 2억 정도 되는데, 루테늄을 촉매 1kg 만들게 되면 약 8,000달러, 한 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값싼 금속을 찾았는데, 왜 그럼 이전에 다른 연구자들은 백금 대체 촉매를 찾지 않았냐? 루테늄을 연구를 찾아보니까 루테늄은 백금보다 자석 구슬처럼 달라붙으려 하는 그런 성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라 놓으면 다시 달라붙고, 잘라 놓으면 다시 달라붙기 때문에 촉매로서 기능이 없다고, 소위 말해서 촉매로서 사용 선고를 받은 금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잘라 놓으면 이게 달라붙고, 잘라 놓으면 달라붙고,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촉매로 사용할 수 없는 금속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 있는 금속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이런 오른쪽에 있는 구멍이 뚫려 있는 이런 구조체를 잘 만들고 있는데, 이런 구조체에 금속 촉매를 일정하게 올리게 되면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자석 구슬은 이렇게 판에 올려놨다 흔들어 버립니다. 달라붙어 버리는데, 판에다 구멍을 뚫어서 꽂아 놓으면은 이게 달라붙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촉매 성능이 오래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촉매 연구를 하게 되었고,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광학 현미경 이미지입니다. 전자현미경 이미지인데, 전자현미경을 보면은 굉장히 균일한 입자, 약 1.6 나노미터 정도 되는 균일 입자들이 판에 박혀 있고, 이렇게 이제 촉매 활성을 평가했을 때 산높이가 굉장히 낮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앞에서 물 전기분해했을 때 산높이가 높을수록 불리한 건데, 저희들이 개발한 촉매가 백금보다도 훨씬 낮고, 지금까지 개발된 촉매 중에 산높이가 가장 낮은, 가장 효율 좋은 금속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내구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백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촉매 입자로 만들어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엉겨가지고 내구성이 떨어지고 활성이 줄어드는데, 보시는 것처럼 위에 그래프는 백금이 시간이 지나면서 산높이가 점점 높아지는 걸 보여주고 있고, 우리 촉매는 시간이 지나도 오히려 산높이가 살짝 더 낮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2017년도에 우리나라 10대 나노 기술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통 이제 물이 전기분해가 되려면은 이제 걸어줘야 되는 전압이 약 1.23V, 최소한 요구되는 전압이 1.23V고, 그리고 이제 시스템이 먹는 전압이 한 0.5V 정도 되기 때문에 최소한 0.73V 이상 전압을 가해줘야지 물이 전기분해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저희들이 개발한 촉매는 보시는 것처럼 1.5V에서 물이 전기분해가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소가 이렇게 발생되고 있고, 1.7V보다 낮은, 쉽게 말하면 배터리 건전지 1개 정도로도 물 전기분해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 수소고 왼쪽이 산소입니다. 이게 이제 2대1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능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시중에 학계나 산업계에 평가하는 방법들이 다양한데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객관적인 성능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보시는 것처럼 이게 물 전기분해하는 닫혀 있는 시스템, 외부로 가스가 세지하고 전기분해하면 관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관을 통해서 G시력하는 장비를 통과시키게 되면은 넣어준 전기양 대비 발생된 수소양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비를 통해서 효율을 계산해 봤더니, 저희들이 개발한 촉매는 2030년도 목표가 전기 1kWh를 넣었을 때 생산되는 양이 224리터라 그랬는데, 빨간 점선이 224리터인데 그 위로 결과가 나옵니다. 특히 250리터는
2030년도 이후의 목표인데 그 이상까지도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19년도에 2030년 목표를 설정했는 게 224일 있던데 우리가 개발한 그 촉매는 2017년도 이미 2019년 이전도에 발표됐는데 2030년도 향후 10년 이후의 목표를 이미 달성한 촉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첫째는 효율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 효율 나오는 촉매들은 많습니다. 언론 자료를 보면은 뭐 물전기분에 한 촉매 효율이 뭐 세계 최고라 그런 보도 자료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효율은 대부분 다 뭐 어떤 식으로든 단기간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효율만 가지고는 상업화가 안 됩니다. 둘째로 안정화가 돼야 돼요. 안정성이 높아야 돼요. 예를 들면 전극을 만들면은 이제 이게 수명이 되게 길어야 되는데 뭐 며칠 쓰고 다시 교체하고 이러면 그 교체 비용이 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안정성이 되게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격입니다. 뭐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면 가격인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백금 촉매고 써서는 사실 효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고 백금은 가격이 비쌉니다. 근데 루테늄 촉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작할 때는 가격이 백금에 비해서 한 4%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연구하고 이게 된다고 발표하고 나서부터 가격이 계속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백금의 약 30% 이상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백금보다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 효율, 안정성, 가격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기 때문에 상업화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극을 이제 보통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그 이 발전해온 역사와 비교해 보면 그 백열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건 빛인데 대부분 열로밖에 빛은 조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효율이 떨어지고 그거는 초기에 많이 썼던 서스라든지 라니 니켈 전극하고 비교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형광등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열을 적게 내고 빛을 많이 내는 형광등을 개발했던 게 이제 백금 전극이랑 비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개발한 게 LED 전극 LED 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전극은 효율도 좋고 내구성도 좋고 보통 LED 등 하나가 약 4만 시간 정도 갑니다. 저희들 전극도 그 이상 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 전극이 이 크기로 비교하면 이제 그 실제로 효율 차이를 보실 수 있겠는데 가장 작은 크기로 가장 효율이 좋은 그 전극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타이타늄 위에다가 전극 촉매를 올려서 이제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촉매는 많이 그 언론상에 보고가 되는데 촉매를 가지고 전극으로 만드는 것은 또 다른 기술이 필요합니다. 바인더 기술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이제 그 촉매를 금속 전극 표면 위에 코팅을 하고 나면은 촉매가 떨어져 나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인더를 개발하는데 저희들이 한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됐고 촉매는 그냥 촉매일 뿐입니다. 전극화 시키려고 그러면은 또 바인더 기술이 들어가야지 보시는 것처럼 전극화돼서 실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이 보면은 저희 전극이 얼마나 성능이 뛰어난지 그걸 말씀드릴 수 있는데 수전에 연구를 오랫동안 하신 분이 저희들 촉매가 개발됐다고 신문에 이제 그 기사가 나왔더니 전화가 와가지고 그런 촉매를 되게 20년 동안 했는데 본 적이 없는데 말이 되냐 뭐 그런 전화가 와가지고 한번 찾아오겠다 그래서 찾아왔는데 이게 믿기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장을 보내드렸더니 테스트하고 자기들이 이제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왔는데 거기에 이분들 음성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전극을 보고 굉장히 감탄하는 그 음성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알칼라인 용해에서 4.3V의 물 전기 보내되는 것이고 오른쪽 영상은 서울 수돗물이 이제 아리수입니다. 수돗물에 전극을 담가서 그 전기를 끌어도 수소가 굉장히 잘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 영상의 그 음성을 잘 들으시면은 저희 전극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개발한 촉매가 얼마나 파급 효과가 컸나 그러면은 2017년도 2월 말에 이제 저희 논문이 발표됐고
그해 우리나라 10대 나노 기술로 선정되었고, 우리 논문이 발표되자마자 저희들이 이거 연구할 때는 저희 촉매 가격이 백금에 비해서 약 4%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2월 말에 저희 논문이 발표되고 보도자료가 나오자마자 이 금속값이 2배에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잘 아시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해안가로 원자력 발전소를 수백 기를 설치를 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중국 전역에 전기차로 이제 대체를 하겠다, 그런 로드맵을 발표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수전에 촉매가 쌍금속으로 된다 하는 보고되고 나서 그해 9월에 중국도 우리도 수소를 하자, 수소하고 전기차를 같이 하자, 이런 선언을 하면서부터 중국이 뛰어들면서 이제 이 금속값이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백금값은 좀 떨어졌는데 994달러 온스당, 루테늄 가격이 거의 700달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루테늄은 사실은 이제 백금 부산물인데, 이걸 색깔도 좀 검은색이고 보석으로도 못 쓰고 거의 찾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거의 버린 금속을 저희들이 이제 촉매로 성능이 좋다고 보고를 하고 나서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루테늄을 가지고 물 전기분해하는 연구를 많이 하면서 이 금속 가격이 지금 현재 거의 20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주식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기술을 개발하고 나서 이제 정부 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좀 자원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 이 금속을 좀 많이 수입해 갖고 국내에 보급시켜 놓으면은 우리나라 수소 경제에 미래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하고 주장하고 다녔는데, 사실 실감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는 금속 가격이 오는 걸 보면은 이쪽 분야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수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에너지 산격 축에서 첫 번째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이제 수소, 그린 수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제 그린 암모니아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면은 인류 역사상 인류의 삶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화학 반응에 대해서 등수를 매긴 게 위키피디아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화학 반응이 뭐냐 하면은 암모니아 합성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디지털 혁신을 가져온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 단결정 실리콘에 대해서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제 인류의 수명을 많이 늘려준 비누입니다. 비누. 보통 일반인들이 이제 수명을 연장시켜준 게 뭐냐 물으면은 의술의 발달이 아닌가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의술보다도 더 기여를 많이 한 게 비누입니다. 비누가 이제 잘 씻게 되면은 세균 감염이라든지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많이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비누가 세 번째로 중요한 화학 반응이고, 그다음 네 번째가 식품 보관에 관련된 건데, 보통 이제 지금은 냉장고 냉동 기술, 냉장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음식을 대형 냉장 창고나 여기에 보관을 장기간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음식이 보관이 안 됐기 때문에 발효를 시켜서 보관을 합니다. 막걸리도 발효식품 중에 하나고, 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즈도 그렇고. 이제 발효하는 화학 반응이 네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합금 기술입니다. 우리가 시대를 분류를 하는데 재료를 기반으로 분류하죠, 그죠? 신석기, 구석기, 청동기까지만 해도 이제 금속이 구리가 굉장히 무른 쇠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기로서 별로 이렇게 성능을 못 나타냈는데, 이제 구리를 다른 금속과 합금하면서 무기가 튼튼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족 단위로 형성되어 있던 나라가 이제 국가라 하는 게, 국가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이제 합금 기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 단위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우리가 이제 음식에 열을 가하게 되면은 아미노산하고 설탕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이게 향을 냅니다. 풍미를 냅니다. 맛을 돋구는 풍미를 내는 요게 여섯 번째 중요한 화학 반응인데, 왜 암모니아가, 냄새나는 암모니아가 가장 중요한 화학 반응인가를 말씀드리면 아마 이해가 갈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암모니아 합성 기술이 얼마나 중요하나 그러면은, 암모니아 합성 기술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노벨상이 3개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00여 년간 그 암모니아가 어떤 역할을 했나 그러면은 그 인류를 기근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줬습니다. 이게 예를 보면은 1900년도 20세기 초반에 지구의 인구가 17억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2021년 78억이 넘습니다. 이게 4배 이상이 늘었는데,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1880년도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는 굉장히 많이 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식량 생산 속도는 그렇게 그 인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09년도에 암모니아를 인위적으로 합성하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지금 인구가 4배가 늘은 현재 그 굶어 죽는 사람의 숫자가 1900년대 굶어 죽는 숫자보다 훨씬 적습니다. 거기에 핵심에 암모니아가 있습니다. 연간 암모니아 생산량을 보면은 약 1억 5천만 톤. 이 중에 대부분이 비료 생산하는 데가 비료 생산량이 연간 약 4억 5천만 톤 정도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암모니아는 폭약 만드는 데 쓰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그 화학 제품의 그 기본 원료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역할은 지난 112년 년 동안 그 인류의 기근을 해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암모니아가 가장 중요한 화학 반응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그 암모니아 역할이 뭘까? 수소 경제에서 제일 어려운 게 수소 생산, 전기를 가지고 물 분해해서 수소 생산하는 기술이 있고, 다음에 이 수소를 어떻게 수송하고 저장하느냐, 다음에 이제 활용하느냐. 근데 활용은 이미 연료전지 발전 단지가 있을 정도로 이미 그 기술이 많이 성숙되어 있습니다. 생산도 지금 그 기술 발전이 많이 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게 수송 저장입니다. 보통은 이제 수소 경제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수소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은데 사실 수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암모니아입니다. 왜냐하면은 수소 경제의 가장 어려운 수송 저장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100년이 될지 100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인류를 위해서 가장 기여를 많이 할 것이 또다시 암모니아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100마디 말보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909년도에 암모니아 합성 기술이 개발되기 전에 이게 식량 생산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단지 유기 퇴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게 식물의 3대 영양소가 질소, 인산, 칼인데, 인산하고 칼륨은 땅 속에 무기물로 이렇게 식물이 쉽게 흡수를 할 수 있는데, 영양 보충할 수 있는데, 질소는 공기 중에 있어요. 공기 중에 있는 것을 바꿔가지고 자기 흡수를 해야 되는데, 질소가 굉장히 안정한 화합물이기 때문에 변환이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은 공기 중에 78% 질소고 약 21% 정도가 산소의 1% 정도가 나머지 가스들인데, 들이마시면은 적혈구가 산소만 이렇게 잡아가지고 세포에 날라주고, 우리가 들이마셨던 질소는 그냥 나옵니다.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소를 반응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요걸 이제 인위적으로 하게 되면서 이제 질소를 액화하거나 무기질로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식물에 주게 되면은 식물이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생산량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인류를 기근으로부터 해방시켰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앞으로는 이제 수소 경제에서는 암모니아가 수소 경제 밸류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수송 저장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암모니아는 1kg당 약 176g 정도의 수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암모니아는 장점은 뭐고 하면은 액화가 쉽기 때문에 이제 수송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근데 암모니아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화학 결합이 수소 같은 경우
수소 이렇게 그 전자 한 개씩 그 내놓고 그 단일 결합을 하고 있는데 질소는 삼중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응시키려 그러면은 삼중 결합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삼중 결합을 끊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하버 보시 프로세스인데 이게 전단이 딱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전단이 수소를 생산하는 유닛 설비고 이제 메탄하고 물하고 넣고 한 500도에서 가열을 하게 되면 수소하고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이제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버립니다. 그 수소를 가지고 다음 단에서 고온고압 반응기에서 질소와 집어넣고 수소를 반응시키게 되면 암모니아가 나오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소는 굉장히 안정한 기체이기 때문에 반응을 시키려고 그러면 400도 이상 열을 가하고 100기압 이상 압력을 줘야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하버 보시 프로세스인데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이게 이제 그 하버가 실험실에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하고 수소하고 반응시키고 암모니아가 된다 하는 것을 처음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보시가 BASF 과학자인데 고온고압 반응기를 만들어 가지고 암모니아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게 이제 초창기에 그 보시가 개발한 암모니아 합성 반응기, 고온고압 반응기 기둥처럼 서 있는 이게 이제 고온고압 반응기고, 이 영상이 BBC에서 그 다큐멘터리로 그 하버 보시법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영상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쪽 주사기에는 질소가 들어있고, 또 다른 주사기에는 이제 지금 이건 질소가 들어있는 주사기고, 또 다른 주사기에는 수소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중간에는 석영관이 있고 그 사이에 그 철을 솜처럼 이렇게 아주 가늘게 그 뽑아가지고 총매로 쓰고 있고, 밑에 이제 그 프로판 토치 가지고 가열을 하게 온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질소와 수소께서 이렇게 섞어주게 되면은 요 철 총매 표면에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집니다. 요 당시에 이게 이제 그 하버가 그 실험실에서 암모니아 합성하는 것을 개발한 건데 수율이 0.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10년 동안 수율을 개량하고 해서 지금 현재는 하버 보시법 수율이 한 25%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응기에서 합성했을 때 암모니아 생산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암모니아가 염기성이기 때문에 산성염에다 이렇게 통과시키면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합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요런 철촉매를 통해서 질소하고 수소를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만드는 것을 처음 1909년도에 개발을 했고, 요걸 이제 보시가 대량 생산을 위해서 이제 왼쪽에 보이는 저 기둥들, 저게 굉장히 두꺼운, 두께가, 벽이 두께가 한 10cm가 넘는 그 대형 철로 된 리액터를 개발해가지고 연속 공정으로 암모니아 생산하는 과정인데, 보시는 것처럼 암모니아 합성 공장들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규모의 경제가 돼야지 이제 그 경제성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안타깝게도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기업이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 지금 현재 롯데정밀화학인데 예전에 삼성정밀화학이었고 2011년도까지 삼성정밀화학일 때 암모니아를 생산했었는데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제 그 생산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다 보니까 2011년도에 그 공장을 닫았습니다. 보시는 좀 설비가 굉장히 크고 주로 이제 이 암모니아는 뭐 중국, 중동지방, 미국 이런 데서 생산하는데 대부분 이제 중국, 인도 이런 데서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대형일수록 수지가 많고, 여기에 이제 그 메탄하고 물하고 넣어가지고 500도에서 이제 찌게 되면은 수소하고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배출을 해버리고 수소만 포집해서 요걸 이제 고온고압 반응기 수소를 집어넣고 다음에 이제 그 질소를 집어넣게 되면은 암모니아가 생성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암모니아 이때 암모니아 수율이 약 25% 정도밖에 되지 않고, 왜 이게 이제 그 중앙 집중형
집중형이라야지 수지가 맞고, 이 중앙 집중형은 수소 경제하고 좀 거리가 뭐냐 하면은 마찬가지로 암모니아도 유독 가스이기 때문에 수송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생산을 할 수 있는 분산형이라야지 그 수소 경제에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 집중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고압 반응기, 나사마에도 굉장히 큽니다. 여기도 이제 내용을 들어보시면은 지금 현재 그 하버 보시법의 반응기는 문제가 대형 시설에서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고온고압 반응이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하기가, 소규모로 운영하기가 힘들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암모니아가 수소를 수송 저장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냐 그러면은 요 표가 말을 해주는데, 보통 이제 고속도로에 보면은 수송 트럭들이 있습니다. 이게 카트리지라 그러는데, 그 실린더 안에 보통 수송할 때 한 200기압으로 이렇게 채워서 수송을 하는데, 사실 수소가 워낙 가벼운 기체이기 때문에 트럭에 수송할 수 있는 양이 무게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보통 수소는 저장할 때 350바로 저장을 하고, 요거하고 비교했을 때 암모니아로 액화 암모니아로 수송을 하게 되면 6배 정도 더 많은 양을 수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연료전지 자동차의 탱크가 700기압으로 수소를 채우면, 그러면 한 6kg 정도 넣을 수 있는데, 그 700바하고 비교했을 때 다 약 3배 정도 더 운반할 수 있고, 액체 수소를 지금 수소 저장체로 이렇게 수송 저장체로 많이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비교해도 약 한 2.5배 정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근데 액체 수소는 수소를 액화하는데 온도가 영하 253도까지 내려야 돼요. 이게 냉장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액화 수소를 수송하고 저장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선택지로 리퀴드 오가닉 하이드로카본을 해서 유기물에다가 수소를 붙였다 뗐다 하는 LOHC라고 그러죠. 거기에 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거하고 비교해도 약 2배 정도 효율적으로 많은 양의 수소를 운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개발한 기계화학법, 이제 핵심은 분산형, 규모를 이제 하버 보시법은 중앙 집중형 대량 생산만 가능한데, 분산형은 저희들이 실험실에서 이제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썼던 반응기가 약 0.5리터짜리입니다. 0.5리터에서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운동 에너지의 도움을 받아서 질소를 쉽게 반응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 우리가 기계화학법은 이제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보면은 약국에 가면은 약 조제할 때 알약을 가루약으로 만들 때 몰타라든지, 그다음에 아침에 주스 마실 때 믹서기, 그다음 좀 더 큰 규모는 레미콘 트럭, 시멘트 공장 이런 데서 이제 기계화학법을 쓰고 있는데, 요걸 저희들이 이제 질소를 반응시켜서 수소와 반응시켜서 암모니아 만드는데 저희들이 적용했는데 효율이 되게 좋습니다. 이제 하버 보시법과 비교해 보면은, 하버 보시법은 1909년도에 처음 발표됐고, 저희들 기계화학법은 2021년도 올해 초에 이제 발표됐는데, 합성 조건을 보면은 하버 보시법은 고온 고압 반응이고, 저희들은 상온 상압에서도 됩니다. 상온 상압 반응이고, 그 다음 수율을 보면은 하버 보시법은 25%고, 지난 110년 동안 개량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최대 수율이 한 25% 정도인데, 저희들은 처음 발표하는 게 82.5%, 약 3.3배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 총매를 더 개량시켜서 90% 이상까지 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수소 경제와 물리라 그러면은 이제 하버 보시법은 대형 중앙 집중형만 되는데, 저희들은 중소대형이 다 가능한 분산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 경제에 물릴 수도, 예를 들면은 산 위에 풍력 발전 단지, 거기에 수전에 설비하고 암모니아 합성할 수 있는 유닛들을 갖다 놓으면은 암모니아를 바꿔서 가지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하버 보시법은 거기에 큰 공장 설비를 소형 풍력 발전 단지에 할 수는 없는 그런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버 보시법은 울산 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큰 공장에서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 필요한데
그 트럭이나 파이프라인이나 선박으로 또 국가 대 국가로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수출하려고 그러면은 수입하려고 그러면은 배로 실어서 보내고 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장 수송이 필요하고, 근데 기계화학법은 현장에다가 장비를 설치를 하고 바로 생산하면 되기 때문에 현장 수송이 필요 없다. 그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 적용 분야는 마찬가지로 화학보시법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 현재처럼 화학 소재 쓰면은 예를 들면 뭐 비료를 만들거나 폭약을 만들거나 그 화학 소재 쓰면 되고, 저희들 방법은 수소경제 물리수소에서 물론 이제 화학 소재나 이런 다른 분야 쓸 수 있지만은 가장 잘 맞는 게 수소경제 분산형이기 때문에 수소경제에 맞물릴 수 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수송 저장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기술이 국내 언론에 여러 군데 보도가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 암모니아 생산 100년 패러다임을 바꿨다. 이런 타이틀로 국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고, 해외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지금까지 개발된 화학 반응 중에 가장 중요한 그것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들이 개발한 암모니아 합성법, 기계화학법을 전체적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순수철, 산화되지 않은 철 연가를 이제 글로박스에서 무게를 재고, 손 밑에 보이는 볼밀링 통에다, 쇠구슬이 담겨있는 볼밀링 통에다 집어넣고, 질소를 채우고, 이렇게 돌리고, 그 다음에 수소를 채우고, 또 돌리고, 그 다음에 뽑아내면 암모니아가 나옵니다. 이 중에, 이 가스 중에 지금 현재는 90% 이상이 암모니아, 거의 대부분의 질소가 반응하고, 불순물로 좀 남아있는 게 반응하지 않은 수소입니다. 그래서 거의 반응 그 자체 수소를 빼고 보면 100%라고 보실 수 있는데, 요걸 이제 쉽게 포집하기 위해서 염산이 좀 들어있는 물을 통과시키면 암모니아 염산을 하고 암모늄 솔트가 만들어집니다. 염이 만들어지면 그걸 분리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이게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수소 경제 밸류 체인에서 이제 저희들이 생산, 수송, 저장, 활용은 이제 이미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고, 요거는 이제 포스코에서 사업 모델로 이제 그린 수소, 그린 암모니아 생산 모델을 그려놓은 것인데, 이제 재생 에너지를 위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이 전기를 쓰고 남은 잉여 전기 가지고 전기를 보관하기 위해서 물을 전기분해 수소로 바꿔놓고, 이 수소는 이제 수송 저장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암모니아를 변환해서, 이때 이제 필요한 게 분산형 암모니아 합성 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국내외 수출, 저장 이런 게 가능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 이 암모니아를 다시 깨면은 암모니아 쉽게 깰 수 있어요. 열만 주면 깨지기 때문에 질소하고 수소로, 요 수소를 이용해서 수소 스테이션에 공급을 하기도 하고 발전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철강 재련 과정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수소 경제 밸류 체인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면은 수소 경제 밸류 체인에서 재생 에너지를 제외하고 딱 보면은 생산, 수송, 저장, 활용인데, 활용은 많이 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앞전에 수송 저장이 병목이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암모니아 생산 신기술을 이용하게 되면은 수송 저장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생산 기술이 좀 발달되고 이러면은 수소경제 밸류 체인이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남은 숙제는 재생에너지 기술도 사실 많이 발전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 영역 밖이기 때문에 언급을 드리지 않고,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린 수소 및 그린 암모니아 생산 기술은 2050년도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 산업이 발전을 해야지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보통은 이제 기업들이, 대기업들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는 기업들이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은 생산 단가가 비싸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뭐 정치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탄소 중립을 이렇게 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생산 단가 때문에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마 투자자들인데 투자를 받기가 힘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싫든 좋든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이제 탄소 중립 실현이고 그걸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들이 발전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분야로 연구 개발이 많이 필요하고 있고 사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소경제 밸류체인에서 중요한 그린 수소 생산 기술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린 수소를 이용해서 그린 암모니아 합성 기술을 소개드렸습니다. 그린 암모니아는 이제 그 역할이 수소경제 밸류체인에서 수송 저장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 이런 기술이 이제 지금 현재는 학교에서 개발한 비커 기술입니다. 이게 이제 대량 생산하고 산업에 직접 적용하려면은 넘어야 될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기술을 산업화하는데 노력을 하고자 한다면은 저희 연구실이나 저희 개인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